구정 연휴를 끝내고 일터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 보내셨는지요?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아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신유가 부른 시계반을 듣겠습니다.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요가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술 한 잔에 시름을 털고 너토르스만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돈이 좋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싫다는 사람은 없어.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본다.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오늘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인 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새해 인사 중에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가 유행한 적이 있었죠. 요즘은 건강하세요라고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돈의 위력과 매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람 몸에 비유하면 피와 같다고 합니다. 혈액이 잘 돌면 건강하듯이 돈이 순리대로 사회 곳곳에 돈다면 사회가 안정되고 사람들이 활기를 띠게 되겠지만, 돈이 한 곳에 정체되어 있으면 사회가 몸살을 앓게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돈은 돌아야 돈이라고 했다는 말은 진리에 가깝다고 해야겠지요. 돈은 인류가 집단을 이루고 살면서 잉여 생산물이 늘고 교환의 필요성이 생기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돈은 4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지불 기능, 가격의 척도 기능, 저축 기능, 교환 기능 등입니다. 돈의 역사는 자급, 자족 시대, 물물 교환 시대, 물품 교환 시대, 금속 화폐 시대, 주전 화폐 시대, 지폐 화폐 시대, 전자 화폐 시대, 가상 화폐 시대로 발전해 왔죠. 자급자족 시대는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를 말하죠. 남자는 수렵을 하고 여자들은 열매나 산나물을 채취해서 동굴이나
움막에 살던 시대에는 굳이 돈이 필요 없던 시대였죠. 개그맨 윤택과 이승윤이 진행하는 MBN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가 팍팍하게 살아가는 도시 가장들의 로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고 지천으로 널려있는 임산물을 채취해서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삶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직장 생활에 찌들린 직장인들에게는 당연히 로망이겠죠. 자연인들은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도 대부분 만족을 표시하더라고요. 구석기인들이 누렸던 자연에 대한 환상과 그리움의 DNA가 최첨단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남아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물교환 시대는 농경, 목축 사회로 진입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랜 수렵 생활을 해오던 인간은 봄, 여름, 가을은 그런 대로 생활할 만했지만 문제는 겨울이었습니다. 나물이나 열매를 채취할 수도 없었고 겨울 사냥은 위험하기도 하고 사냥감이 귀해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머리가 좀 돌아가는 누군가가 순한 짐승들을 산채로 잡아와서 우리를 만들고 기르기 시작한 거죠. 소위 가축을 사육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거 형태도 자연 동굴이나 움막에서 집을 짓고 불을 사용해서 요리하는 법을 발견하고 함께 모여 사는 집단 생활을 하고 자연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재배하는 농경사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정보화 사회로 급속한 변화를 겪었다는 것은 50대 이상은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5일마다 서는 장에 돈을 가지고 장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계란, 꾸러미, 산에서 채취해 말린 고사리, 두릅, 농사지은 쌀이나 팥, 콩, 돼지새끼, 닭 등을 5일장에 가져가서 팔아 다른 공산품을 사오곤 했지요. 제가 어릴 적에는 돈이 사용되던 시기이니 망정이지 돈이 없던 시절에는 물물교환밖에 할 것이 없었겠지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자신이 먹고 남는 쌀이나 보리쌀, 콩, 팥 같은 농산물이 있었을 것이고 가축을 키우는 사람은 소, 돼지, 개, 닭 등의 잉여 생산물이 생겼을 것이고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농기구를 만들어 어떤 날을 정해서 정해진 장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인데요. 그것이 지역마다 열리는 장날이 되었겠죠. 장날 잉여 생산물들을 가져와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과 바꾸는 것이 바로 물물교환 시대의 모습이라고 보면 과히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부의 척도는 가축의 숫자나 토지의 크기로 평가되었는데요. 박경리에 등장하는 토지에 등장하는 최참판 댁이나 경주 최부자가 그 시대에는 가장 힘센 자들이었을 겁니다. 60년, 70년대에 전형적인 농경사회였던 그 시절 많은 사람들에게 불렸던 최정자의 초가상칸 듣고 오겠습니다.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정든님과 둘이 살짝 살아가는 초가삼가 세상살이 무정해도 비바람 몰아쳐도 정이 든 내 고향 초가삼간 오막산
날아오라 초가 삼가 밤이 되면 호손도손 호롱불 밝혀놓고 살아온 내 고향 초가 삼간 호막살이 떠날 수 없네. 오늘날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의 첫 자를 따서 FTA라고 하죠. 자유무역을 원하는 국가들끼리 FTA를 체결하는데 회원국 간 무역 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 제한 조치를 철폐하는 것을 말하죠. 이 제도는 물물교환 정책의 현대적 확대라고 보면 될 겁니다. 물물교환 시대가 지나가고 도래한 것은 물품 화폐 시대였습니다. 쉽게 말해 중요한 물품을 화폐 대용으로 사용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소금입니다. 지금이야 소금값이 형편없지만 영어낱말 샐러리는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을 의미했는데요. 이는 로마 군인들이 소금으로 보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소금은 금의 무게와 가치가 거의 동등했다고도 하는데요. 소금이 화폐를 대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금 이외에도 고대 중국의 상나라나 주나라 때에는 조개나 거북 껍질이 화폐로 사용되었고 아스테카 문명에서는 카카오를, 아이슬란드에서는 양모나 바칼야우를, 동북아시아에서는 쌀이 화폐로 유통되었다고도 합니다. 북아메리카 동부 인디언들은 조개 껍질을 화폐로 사용했고 중국에서는 대나무나 포목을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북아메리카의 13개 식민지에서는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옥수수가 화폐로 유통되었으며 북부에서는 비버의 가죽, 남부에서는 담배나 쌀이 화폐로 사용되었고요. 그 외에도 가축이나 말린 물고기, 고기, 치즈, 설탕, 럼주, 양모, 목재 등이 화폐로 사용되기도 했답니다. 이후 무역을 통해 스페인 달러가 유입되었고 이는 훗날 미국이 독립된 후 달러의 단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화폐가 금속 화폐인데요. 금속 화폐란 금, 은, 동을 화폐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금속은 보조성, 등질성, 분할성, 운반성에 있어 화폐로 적당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금화, 은화, 동화, 철화 등이 만들어졌지요. 아테네에서는 기원전 483년부터 은광을 채굴하여 발행한 은화가 사용되었고 공공사무나 민회, 배심에 참가하는 시민들에게 은화를 지급하는 제도가 시작되었으며 아테네의 통화 단위는 1달란트는 60머나, 1머나는 100드라크마, 1드라크마는 6오블루스이며 달란트나 머나는 너무 큰 단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요. 시적 언어로 노래하는 윤신혜의 인생이란 노래 듣고 다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생이란 알 수가 없네. 험한 길도 가게 되더라. 좋은 길은 보이지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 검은 머리만 하얘지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당연한데 왜 눈물이 날까 세상을 보며 느낀 게 많아 지친 세상에 사람들 보며 욕심을 버리는 알았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살아갈수록 눈물이 살아갈수록 외로움이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 검은 머리만 하얘지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당연한데 왜 눈물이 날까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 또 다른 희망이 있으니 당신만 내 곁에 있다면 뒤늦게도 나는 행복해 당신만 내 곁에 있다면 뒤늦게도 나는 행복해 뒤늦게도 나는 행복해 금속 화폐 시대가 가고 운반에 편리한 주조 화폐 시대가 도래하는데요. 고려시대의 동전으로는 동국통보, 동국중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사만통보, 사만중보 등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조선통보, 상평통보가 있었으며 상평통보에는 당일전, 당백전, 당오전 등이 있었다고 하네요. 화폐의 형태 및 디자인도 흥미가 있는데요. 유럽의 동전에는 권력자의 초상을 넣었으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은 동전 중심에 구멍을 뚫었죠. 이 구멍은 끈을 이용해 많은 양의 동전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활용되어 운반에 매우 편리했죠. 한편 유럽의 동전에는 이러한 구멍이 없어 운반의 편리함을 위해 지갑이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고대 아테네에서는 일반 시민은 지갑이 없어 돈을 입에 넣고 다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슬람의 동전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초상을 넣었으나 이후 우상 숭배라 비판받게 되어 문자를 각인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주조 화폐 시대가 가고 마침내 지폐 화폐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화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무역이나 교역에까지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도 달라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주 화폐는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 돈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해외에서는 사용이 안 되죠. 화폐는 그 나라의 경제력과 국력에 비례하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 달러는 브레튼 우즈 협정에 따라 세계 기축통화로 정해졌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통용되는 화폐지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중국의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군사력에서도 미국은 중국을 압도하는데요.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역용으로 사용되는 화폐는 많은 지역이나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었는데요. 오늘날의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듯이 고대 그리스의 드라크마, 중세 이슬람 세계의 디나르와 디르함, 중국 송나라의 송전, 무역은이라고 불린 라틴 아메리카의 멕시코 달러와 오스트레일리아의 탈라 등이 기축통화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94년 영국이 전비 조달과 신용화폐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잉글랜드 은행을 설립하여 최초의 근대적 은행권을 발행하였죠. 이 은행권은 상급의무의 할인에 사용되어 영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일조하였다고 합니다. 국제금융위제의 설립으로 영국은행은 금거래의 중심이 되었으며 국제적인 금융센터로서의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다른 구미 제국에서도 금본위제로의 진입이 이루어지고 19세기 후반에는 영국의 파운드를 중심으로 한 국제 금본위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영국은 200년 동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에 걸맞게 대영 제국의 지위를 누려왔는데요. 기축통화는 결국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력을 키워 우리 돈의 가치가 상승되어 기축통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희망을 주는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포린 폴리시라는 외교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2010년 초에 한국이 포함된 특집이 실렸는데요. 내용인적 2040년경 세계를 주도할 네 나라를 예측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그들 네 나라의 머리 글자를 따서 끝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GUTS, 그처는 G는 Germany, 독일, U는 USA, 미국, T는 튀르키예, 터키, 그리고 S는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발표에 대해 대한민국이 2040년대에 세계 4대 강국이 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항의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잡지사는 그 근거를 5가지로 꼽았습니다. 첫째, 한국 국민들의 국민성. 한국 국민들의 국민성은 근면과 열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한국인들의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교육열. 못 먹고 못 입던 시절에도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논을 팔고 소를 팔아 교육을 시켰습니다. 셋째, 한국의 높은 기술 수준, 하이 테크놀로지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은 선진기술, 곧 높은 기술 수준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자, 제철, 자동차, 조선, 화학, 그리고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넷째, 700만에 이르는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1997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IMF 사태가 일어나 한국 경제가 달러 부족으로 절단나게 되었을 때 미국 동포들이 30억 달러를 모아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국의 경제 회생에 큰 도움이 되었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진출에 이어 월남전 파병 이후로부터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지금은 700만에 이르는 동포들이 무려 186개국에 진출하여 각양각색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한국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처치. 한국의 개신교가 전파된 것은 한민족이 가장 비극적인 시기에 민족의 희망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처음 한국교회는 양반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사대부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백정, 북청 물장수, 새우장수 등 가장 밑바닥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 결의가 절망적인 좌절의 시절에 교육, 의료, 한글 보급, 미풍양속 등을 보급하며 민중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제식민지 시절에는 항일 운동의 근거지가 되었고 기라성 같은 민족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모판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잡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렇게 밝게 보고 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 날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정수라가 부르는 아 대한민국 듣겠습니다.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산과들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린 은혜로 우리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 강산을 노래 부르네 아하 우리 대한민국 아하 우리 조국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아하 우리 조국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도시엔 우뚝 솟은 빌딩들 농촌엔 기름진 논가봐 저마다 자유로움 속에서 조화를 이뤄가는 곳 도시는 농촌으로 향하고 농촌은 도시로 이어져 우리의 모든 꿈은 끝없이 세계로 뻗어가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린 은혜로 우리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 강산을 노래 부르네 아하 우리 대한민국 아하 우리 조국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아하 우리 조국 아하 영원토록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통합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는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유럽 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979년부터 독일 마르크화를 중심으로 창가구이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시키는 유럽 통화 제도가 실시되었고 1998년에는 유럽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다음 해에는 공통 통화인 유로화를 11국에서 도입하였습니다. 유로화는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미국 달러와 다음으로 힘센 통화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전자화폐가 선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전자화폐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월급 봉투가 사라진 것을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빠르겠죠. 과거 월급쟁이들에게는 노란 월급 봉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월급 봉투를 손에 쥐는 날에는 왕대포도 한잔하고 큰 소리 치면서 마누라에게 월급 봉투를 내미는 낭만이 있었는데요.
전자화폐가 등장하면서 고스란히 월급이 마누라의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가장의 권위가 급격하게 실추되는 결과를 가져왔지요. 현금 쓸 일이 거의 없고 카드로 모든 것이 오가는 현실이 바로 전자화폐 시대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전자화폐 시대를 지나 가상화폐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2000년대부터 등장한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가상화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정책을 발표하여 연일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답니다. 글쎄 언제까지 고공행진이 계속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영혼까지 끌어들여 올인하는 투자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사회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라는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는데요. 돈이 행복과 비례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나친 욕심으로 무리수를 두다가 패가 망신하는 경우도 우리 주위에서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돈은 일만악의 뿌리라는 성서의 가르침이 있긴 하지만 성서의 전체적인 사상은 정당한 부는 옹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이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주어라 라고 하였는데요. 결국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는 이유는 이웃에게 많이 베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상은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사상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와 기독교 정신이 결합되지 못한 천민 자본주의의 사상이 강한데요. 기독교 윤리가 결합되어야 올바른 자본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모두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돈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돈 자체가 악하거나 선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황진영의 인연의 끈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아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게 정인 줄 알면서도 세월이 이야기라고 말하던 그 사람 눈물은 왜 흘려 운명이 같았다면 추억도 같을 텐데 그리움이 쌓이면서 타인으로 점점 멀어져 어찌 내가 더 아픈 걸까 우는 건 당신인데 함께했던 시간들이 가슴에 남아 인연의 끈 놓지 못하네 사랑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게 정인 줄 알면서도 세월이 이야기라고 말하던 그 사랑 눈물은 왜 흘려 운명이 같았다면 추억도 같을 텐데 그리움이 쌓이면서 타인으로 점점 멀어져 어찌 내가 더 아픈 걸까 우는 건 당신인데 함께했던 시간들이 가슴에 남아 인연의 끈 놓지 못하네 인연의 끈 놓지 못하네